안녕하세요. 저는 비전공자를 위한 IT 지식의 저자이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지는 한 3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한 2~3천 명 되는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텀블벅에 펀딩을 해서 약 3,700% 정도 넘는 달성률을 기록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2012년도에 창업을 했었을 때 저도 이제 지원금을 받고 해서 외주를 맡겼어요. 외주를 맡겼는데 그 외주의 결과물이나 혹은 외주의 과정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알아서 잘해주세요. 믿고 맡깁니다. 저는 뭐 다 믿습니다.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나봐요. 얘는 잘 모르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얘는 잘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실제로 기획에 빠진 부분들도 있고, 기획이란 완벽한 기획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IT 기획을 완벽한 기획을 놓고 시작하는 IT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 기획서에 빠져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 기획서에 제가 의도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개발자분은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와본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결과물이랑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외주를 맡겼지만 결과물이 나온 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정 요청을 하게 되죠.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러면은 개발자분이 처음에는 뭐 몇 번 바꿔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그분의 또 다른 일이 있으니까,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기는 충돌들이 지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혹은 지금 IT 서비스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전공자들이시라면, 아마 다 한 번씩 겪어보셨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정확히 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술들, 예를 들면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는 강의입니다. 일단 저는 원래 한 2012년도에 그때부터 계속 창업을 도전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하려고 했었던 서비스가 그 IT 서비스였는데,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 모시고 디자이너분 모시고 약간 으쌰으쌰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개발자분이 너무 친절하게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경영학과 출신인 제 입장에서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찾아봤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위키백과나 뭐 이런 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자신감 있게 찾아봤는데, 그래서 DB,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뭐 이런 거 찾아봤는데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안에 있는 이 세부 용어들을 몰라서 그런 걸까 해서 들어가서 또 다른 용어를 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들도 너무 전문 용어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비전공자분들이 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전공자 입장에서 전공 IT 지식 용어를 들으면 한번 검색해보죠. 그리고 나서 좌절하게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뭘 공부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다녔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C를 배워봐라, 자바를 배워봐라.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마법의 단어가 하나가 있죠. 파이썬만 배우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법의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파이썬을 배워봐라,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이걸 배우는 게 맞나? 나는 개발자가 될 건 아닌데 기획자로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걸 공부하는 게 맞나?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게 과연 맞나? 전공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친구들은 이제 4년 동안 내내 컴퓨터 관련돼서 공부를 했을 텐데, 사실 처음에는 되게 싫었어요. 공부하기 싫었고 어떻게든 비껴나가고자,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2012년도만 해도 관련된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C 언어 자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고 뭐 HTML 공부하고 CSS 공부하고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 공부한 다음에 AJAX 공부하고 혼자서 공부하니까 너무 좀 외롭기도 하고 도대체 이건 뭐지? 라는 질문들도 계속 생기고 그래서 그 NHN 넥스트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C부터 다시 배웠고요. 자바 배우고 안드로이드 배우고 iOS 배우고 DB 배우고 웹 배우고 알고리즘 뭐 자료 구조 그리고 확률 통계 뭐 이런 거 진짜 전공 지식 IT 전공 지식들을 쭉 배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저는 기획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획자로 일을 하면서 과연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지식이 C 언어가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C 언어의 포인터 개념을 배웠거든요. 자바의 if문을 배웠어요. for문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과연 기획 일을 하면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된 개념을 쓴 적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단 1도 쓰지 않았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쓴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IT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개발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개발 지식을 안다는 게 기획자를 비롯한 뭐 디자이너, 그리고 마케터, 그리고 IT 지식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 저는 일을 하면서 좀 명확해졌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IT 세상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이 산업군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뭐 정유산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안 변하잖아요. 뭐 100년에 한 번 변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산업들인데 IT는 그렇지 않죠. 아마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6개월 뒤에 있는 미래만 바라봐도 IT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뭐 1년 뒤만 알아도 IT에서는 대박을 낼 수 있죠. IT는 전혀 다른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빠르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때문에 회사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뭐 정유산업이나 농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르죠. 설계면 설계하고 설계가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개발 진행되고 차근차근 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딱딱딱딱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IT는 그렇게 진행하면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서 다른 경쟁자들이나 다른 어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지 못한, IT 쪽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IT 쪽에서는 실제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꺼번에 우르르 다 같이 움직여요. 다 같이 방법을 바꿔야 돼요. 다 같이 디자이너고 마케터고 뭐 기획자고 개발자고 다 그냥 같이 바꿔야 돼요. 우르르르르르 다 전략을 바꿔야 돼요. 아니면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화를 해야 되죠. 고객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비즈니스 혹은 이 기능이 왜 필요한지, 고객들이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마케터분들이랑도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마케터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어떻게 제품에 담을지, 디자이너랑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다 얘기해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개발자예요. 개발자와도 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마케터와는 혹은 디자이너랑은 고객이랑은 우리들의 언어로서 조금만 공부해보면 대화가 돼요. 근데 개발자랑은 공부를 해야 돼요. 모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없죠. 같이 이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의는 3년 전에 저는 이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 강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많은 분들은 다 이 니즈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개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분명 방향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그래서 제 강의는 완벽히 여기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다고 뭐 C 언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포문을 뭐 타이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개발 강의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 혹은 제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C 언어가 아니라 혹은 루비가 아니라 C 언어가 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루비가 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뭔지, 이 상위 카테고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도서관 가면 이제 색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색인을 알면 이 분야는 이 책은 이 분야에 있는 거구나, 이 지식은 이 분야구나 라는 게 점점 나눠지기 시작하죠. 강의에서는 이 IT를 분야별로 나눠드릴 겁니다. 이 분야의 지식은 뭔지, 이 분야의 지식은 뭔지. 그럼 나중에 강의를 듣고 나시면
새로운 용어를 들으셨을 때, 새로운 개념을 들으셨을 때, 아, 이 개념은 이거구나 라는 걸 배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강의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만나보셨던 수강생들 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실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셨고, 그 질문들의 내용들이 좀 녹아들어서 강의가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계속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 강의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개발자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기획 혹은 뭐 어떤 수정 사항이 언제까지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질문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제 하신 말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제 하신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질문이 개발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거의 순위권에 들 정도로 어려워하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개발자분들은 보통 뭐 하루면 돼요. 뭐 한 3시간이면 끝나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개발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그 설명을 굉장히 많이 붙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그래요. 근데 그 이유들이 좀 명확해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하는 일이면은 언제까지 말해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 못 끝내서 나는 이만큼 해놨다. 근데 이 사람이 끝내고 나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 상황들을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겠죠. 개발자도 똑같아요.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 이래요. 그게 뭐 서버에서 API를 보내줘야 되는데 제이슨을 보니까 뭐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빠져있으면 제가 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에 기본값을 올려놨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나는 언제까지 끝났는지를 물어봤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래서 언제까지 되나요? 그래서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말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요. 충분히 사실은 나는 다 했다. 제가 문제니까 쟤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나는 사실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고요. 뭐 사실 그 안에는 수많은 어떤 정치적인 관계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맥락, 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일단 업무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를 파악하지 못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죠. 제 강의를 들으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어떤 문서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대화의 와중에 그 힌트들을 어떻게 포착해내야 되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개발자들이 하는 말에 그 맥락을 이해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자와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면 외주를 맡긴다거나 혹은 뭐 어떤 수정을 부탁한다거나, 그러면 그 맥락의 와중에, 그 개발자의 대화의 맥락 중에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가면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겠구나, 혹은 이 사람한테 질문하면 되겠네 라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강의가 될 겁니다. 저는 이 IT 세상에 계신 비전공자분들이 IT 공부에 대한 도전을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많은 분들이 다 IT를 배워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파이썬을 배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언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검색을 해보거나 혹은 문서를 찾아보거나 블로그를 뒤져보거나 유튜브를 뒤져보거나 많은 행동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워요. 어렵죠. 이유는 명확해요. 왜냐면 이 세상에 IT는 사이클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작은 하나의 단위의 작은 부분만 공부해서는 절대 이 세상에 큰 그림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 IT 세상에 큰 그림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꽁무니만 쫓아가서는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 IT 세상에서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정말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고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크게 한번 흐름을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스스로 아마 얻어가시는, 깨우치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새로운 용어를 들었을 때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도 이 말이 대충 이런 말이구나,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이게 이쪽 분야에서 문제가 생긴 거구나, 개발자들이 조금씩 나눠서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과연 이 문제인지 저 문제인지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지식을 비전공자들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워야 되는 지식이 과연 프로그래밍 언어인가? 과연 지금 파이썬을 배우는 게 맞나? 물론 파이썬이나 언어를 배우는 경험이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 살면서 한 번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부터 하는 게 과연 맞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먼저 큰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 먼저 좀 정리된 지식을 익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리되어 있는 지식들이 다른 강의들이나 다른 도서들이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있습니다. 다른 지식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시작할 때는 없었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했었던 방법은 제 부족했었던 강의의 컨텐츠, 난이도가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은 그 중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강생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도 강의안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 고민들이 제 강의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거의 한 3년간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다른 컨텐츠를 보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해하기는 좀 힘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도전을 해보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적당한 수준의 깊이를 맞추기는 또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한 3년간 노력했었던 거, 3년간 집약했었던 그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이 강의에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주셨으면